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난번에 그 주택시장 최근에 일어난 시장을 여러분에게 점검을 해드렸고,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란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유형으로 보이는, 물론 이제 토지도 유형이지만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는 부동산인 이제 건축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땅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땅 가격이 먼저 올라가느냐, 건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지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여태껏 한 3, 40년 동안 일어난 현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일단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서부터 토지 가격에 대한 그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에 관심 있고 또 제주도나 또 세종시에 관심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또 한 번 돕니다. 어떻게 도냐라고 그러면은 자, 2017년도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개통이 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철도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분명히 개발 이슈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농지도 배울 겸 이번 기회에는 제가 경매나 공매에서 나와 있는 현지의 부동산 가격을 여러분에게 그 공개를 좀 해놔 드리면서 가격을 추정하는 기법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토지로 볼 건가, 땅으로 볼 건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토지를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는 토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땅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보편적으로 부동산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그리고 얘기들 하시는데, 땅을 본다는 건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습니다. 누가 있어? 점쟁이가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럼 점쟁이 말을 다 믿을 거냐?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러죠. 바로 토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토지라고 우리는 시장은 바로 예측을 하는 것이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하듯이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거기다 어떻게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국토정책이죠. 국토정책에 의해서 미래 앞으로 5년이다, 10년이다, 20년, 2020년까지 대한민국이 그 국토 전반에 걸쳐서 청사진을 수립을 해놓죠. 이게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가면은 도계획이 있어요. 그 밑에 가면은 시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100% 과학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거지, 투자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책임하에 이루어짐을 지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 저 겨울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이제 평창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평창의 모습을 한번 화면에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재 약 2만 가구, 2만 세대에서 인구는 4만 3천 명인데 금년도에 그 인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창읍과 7개 면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기법, 또 그 다음에 그 미탄면이라든가 대관령면이라든가 아니면 진부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면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서 나와 있는 경매 물건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평창 가는 길,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알펜시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펜시아가 2018년 동계올림픽에 이제 메인 이제 스타디움서부터 모든 상황이 숙박서부터 연결된 포커스 지점이 이제 알펜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알펜시아를 가는 길에는 몇 가지가 있냐? 기존에 여러분이 다니셨던 영동 고속도로, 그 다음에 금년 말에 개통 예정인 지금 제2 영동 고속도로, 이제 요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초월이라고 광주에 아시죠? 곤지암 가기 전에 초월에서 시작해서 원주까지 가는 제2 영동 고속도로, 그 다음에 내년 말에 개통이 될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복선철도, 이 세 가지가 바로 평창, 소위 말해서 알펜시아, 또 아니면은 동계올림픽에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시간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청량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시게 된다라고 그러면 1시간에 250km를 달리게 되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가 되면은 평창에 도착한다고 보셔야 돼요. 현재 이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게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전에 있는 원주라든가 또 아니면 평창이라든가 아니면 강릉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염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동계올림픽에 관련돼 있어서의 평창 땅값, 강릉의 이제 주택 가격, 또 원주의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지만 현재 올라가 있는 거는 개통하기 전에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개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2017년, 2018년 내년이나 후년서부터 바로 평창이나 아니면은 동해안 쪽의 그 가격의 토지 가격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서부터 염두해서 준비하시게 되면 이것이 객관적인 분석 기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거는 제일 먼저 평창의 3대 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3대 축이라고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평창이라고 우리는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평창을 거꾸로 해보세요. 창평이 되죠. 창평이라고 그러지 말고 장평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장평 IC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시게 되면 대화면 쪽으로 보통 여러분이 금당계곡이라고 아시죠? 대한민국의 펜션의 실질적인 내륙에서의 1번지가 금당계곡인데 금당계곡으로 가는 방향 쪽에 지금 얘기하는 평창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어디냐? 알펜시아라고 나와 있는 여러분 진부 역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가 지금 원주서부터 강릉까지는 모두 6개의 역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6개의 역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원주에 나오는 만종 정션 체인지 아시죠? 만종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횡성이라고 그러는 데에 또 여러분들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둔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둔내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되냐? 평창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장평. 그 다음에 진부라고 그러는데 역사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릉이라는데 역사가 생겨요. 그러면 강릉은 끝점이야. 그 다음에 원주에 있는 만종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횡성은 횡성 주변에
횡성읍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역사는 결국은 세 개로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어디예요? 둔내라고 그러는 데와 평창이라고 그러는 데와 그 다음에 진부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평창을 집중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평창 역사와 진부 역사, 진부 역사가 알펜시아, 그러면서 동계 올림픽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역사를 한번 집중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알펜시아. 그러면서 3대의 개념을 평창에서는 평창 역사, 진부 역사, 알펜시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겨냥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서 일어나는 축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청량리에서 원주로 해서 강릉 결국은 약 250km로 가게 되는데 72분이 걸린다는 건 1시간 10분이면은 이제는 강릉까지 바로 도착한다 이거요. 약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약 40여 분 정도 되면 청량리에서 이제는 어디냐? 평창이라고 우리는 역사에 도착하는 거예요. 또 지금 얘기한 진부라고 그러는데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역사가 생기는데, 자, 이것이 약 1,300억 규모로 해서 금년도 2016년도부터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해요. 왜냐? 역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1년 정도면 건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2017년도나 2018년도 초에 지금 얘기하는 역사를 개통을 하게 되면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지금서부터 바로 평창 지역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본격적인 가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개 역사 중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평창 역사와 그 다음에 진부 역사, 이제 동계올림픽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보통 전문가들이 제가 대학에서 얘기하는 토지에 대한 공부를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땅에다가.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지혜도예요. 땅을 왜 사? 이용하려고 사는 거예요. 뭘 이용해? 집을 짓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공간 이용이다라고 그러는데 집을 짓는다 이거야.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 것도 집 짓는 거나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 이게 이제 지구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 이게 구역제예요. 보편적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지라고 그러는 건 진짜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면 이 복잡다단한 제도를 다 한다라고 해서 땅이 보인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좀 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거는 대학에서 아니면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는 조금 해놓고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을 보는 것은 지금 얘기한 전문가용으로 땅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복부인의 시각으로, 복부인의 복부인의 필링으로, 필로 지금 얘기한 땅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배울 때는 토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땅에다 투자할 때는 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토지 투자에서 성공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항상 부동산에 가서는 땅에 집 짓고 사람 사네. 그러면 사람이 못 살면 땅값이 안 올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건폐율 알아야 된다. 용적률 알아야 된다. 물론 당연해요. 그럼 그거 안다고 땅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을 보는 방법은 토지라고 그러는 걸 배운 걸 근간으로 해서 부동산의 시각이 아닌 복부인의 시각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 그래야 땅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소위면서 토지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언저리만 알아라. 언저리 알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 뭐를 배워야 된다? 복부인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 이 시간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아니죠. 자격증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남보다도 남다른 지금 얘기한 투자에 대한 감각, 토지 투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방송의 테두리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토지 투자에 대한 정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맨날 용적률, 건폐율 이거 안다라고 해서 땅이 보이는 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갖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땅꾼의 법칙으로 보자 이거예요. 조금 아까는 전문가의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땅꾼의 법칙 쉽게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평창이도 좋다 이거예요. 제주도 좋다 이거예요. 또 지금 어디도 좋다? 세종시도 좋다. 아니면 그 외 지역 다 좋아요. 거기 가서 땅에다가 상업용 건물 짓는 게 최고야. 여기다 상가 한번 지어볼까? 라고 생각하셔라 이거예요. 근데 상가 지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주거용 짓는 거야. 집이나 한번 지어볼까? 그 집 지어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공장. 집을 제일 싫어하는 게, 주거지역을 제일 싫어하는 게 공장이에요. 공장은 주거지역을 보고 도망가요. 또 공업지역을 보고 주거지역은 도망가요. 그러니까는 집 못 지어? 그러면 공장 짓지. 공장도 지을 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창고 지면 되는 거야. 창고 중에 농업용 창고라도 지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농업용 창고라도 못 짓게 되면은 그게 힘들면 그냥 내버려둬. 왜 그러냐? 땅은 최유효 이용이란 Best Use Analyze라고 그래요. 모든 전문가, 저는 모든이라는 말을 막 씁니다.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최유효 이용으로 땅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최유효 이용에서 빵점에 개발 못하는 거니까. 그럼 그린벨트 땅값 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투자 안 한 것보다는 투자한 게 100번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늘상 얘기해드리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땅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해놓으면 올라간다. 이게 보통 해치, 방어 현상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방어 현상. 그 다음에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방어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냐?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땅의 법칙, 복부인의 법칙, 최고 1순위는 뭐냐?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지 이 지역이 상업적 좋은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땅을 맨날 실패한 거예요. 땅은 무조건 가격이 최고다. 이거는 땅값이 쌓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균 농지 가격, 평균 임야 가격,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싸면은 조금 싸네.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이 지역의 지역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싼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이 지역이 올라가 있다.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평균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은 그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복부인 법칙 제1조 땅값이 쌓여야 된다. 가격이 쌓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찾아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는 토지에 대한 분석으로, 지금은 땅에 대한 땅의 법칙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토지에 대한 정책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땅이 아닌 토지로 보면은 자주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해 들어. 너무 알면은 다친다라고 그러죠. 많이 알면은 비겁해져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안 알으셔도 돼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은 어떻게 되냐? 하늘은 7개, 하늘은 7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 몇 개가 있냐? 9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이름은 몇 개가 있냐? 28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하늘은 7개 하늘인데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하늘? 도시의 하늘과 도시의 반대인 비도시, 농촌의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하늘은 그 방송에서 매번 얘기하죠. 주상공로 4개야. 관리농림 자연, 이거는 비도시인 농촌이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농촌지역의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시의 하늘이냐 농촌의 하늘이냐. 도시의 하늘 안에는 대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그 다음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다 이거야. 몇 개가 있냐? 28개가 있다. 그럼 28개의 자, 여러분 화면에 보면 맨 밑에 있는 28개는 누구에 의해서 목숨이 또 아니면은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 어느 하늘을 만났냐 이거예요. 도시의 하늘을 만났냐 아니면 비도시인 농촌의 하늘을 만났냐 이거예요. 당연히 도시가 좋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도시의 하늘을 만났냐 아니면 비도시인 농촌 지역의 하늘을 만났냐. 그럼 이제 그 사이에다 건물을 짓는 거야. 건물을 짓는 건 9개 종류예요. 제일 위에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냐, 제일 밑에 9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이냐. 그러면 그 밖의 시설군은 주택도 안 된다, 건생도 안 된다, 복지시설도 안 된다, 영업이나 문화나 이런 시설도 공장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가장 건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 밖의 시설군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이 버섯 재배사라든가 콩나물 재배사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개발을 하지 말라 우리는 그린벨트에는 맨 밑에 그 밖의 시설군뿐이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최고 지금 얘기하는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자동차 시설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 이거예요. 하늘은 7개인데 도시의 하늘과 농촌의 하늘로 나눈다. 그 밑에는 바로 지목이라는 게 28개가 있다. 그럼 28개의 지목은 절대 지 잘난 대로 못 가요. 농지라 하더라도 지 잘난 대로 못 가. 임야라 한다고 지 잘난 대로 못 가. 누구를 만나냐? 하늘을 잘 만나야 돼요. 도시의 하늘이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의 하늘이냐. 그러니까 도시의 하늘은 주상공로, 비도시의 하늘은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뭐냐? 자, 평창에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진부 쪽에 가시든 어느 쪽에 가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쪽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토지를 볼 때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토지를 보시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선은 제일 먼저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관련돼 있어서 평창을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 평창 지역에 가서 보시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거를 보는 기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